안녕하세요, 이사하늘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플레더스 에클레시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 링크 주소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주인 이소연 심층 분석, 과연 우주에 다녀왔을까요? 이소연 우주에 가지 않았다는 영상 1편, 2편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들이었는데 그 영상들을 작년 연말에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소연 씨를 너무 인격적으로 정죄한 것 같아서 내렸고, 오늘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소연 우주 영상들을 놓고 하나씩 분석하면서 과연 우주에 다녀온 것인지 연출만 한 것인지 같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진공이라는 설정을 과학에서 해 놓았는데요. 진공에서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상 40km만 올라가면 처음에 부족하게 채운 헬륨 풍선이 올라가면서 부풀어지고 결국 터져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위치에 밀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밀도를 맞추려고 공기 안에 있는 가스들이 밖으로 삐집고 나오기 때문에 풍선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꼭 우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진공 실험을 통해서 초코파이나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진공 실험을 초등학교 때 해보신 분들 많을 건데요. 현실에서는 진공에서 견디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터져버립니다. 심지어 진공 챔버 속에서 사람이 30초 만에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주에서는 우주복이 터지지 않아요. 이해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여기 최신 우주복하고 또 초창기 우주복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초창기 우주복은 허름한데요. 저런 복장으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 유영을 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신 우주복도 어깨 부분이 360도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전한다면 그 마디마디를 이어주고 있는 부분에 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쪽으로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진공에서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공에서 버틸 우주복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강력한 우주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진공에서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절대 진공에서는 우주복이 당연히 외부로 팽창을 하게 되고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부풀어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우주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부풀다가 결국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사에서 보여주는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진공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우주복은 진공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진공이라고 말해놓고 왜 그런 진공의 흔적이 없을까요? 이소연 씨 우주복은 조금 전에 봤던 구닥다리 우주복과 최첨단 우주복 중간쯤 되는 어정쩡한 우주복인데요. 출발 전에 착용하고 있는 우주복은 아주 타이트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소연 씨를 보면 우주복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고 있던 우주복보다 더 뚱뚱하고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님들은 잘 알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 진동이 얼마나 크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고도에 따른 데미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소연 씨도 또 다른 우주인들도 너무나 평온하게 우주선 안에 있었고 기체는 고요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이 좋아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전투기를 조정해 보신 분들은 저거 이상하다 하고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다음 장면은 더 압권인데요. 이소연 씨 몸 전체가 아래로 쑥 내려가 버립니다. 저런 동작은 절대 우주복을 입고 불가능한 동작인데요.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한번 저렇게 따라해 보세요. 우주복은 고정되어 있고 몸만 아래로 쑥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쑥 내려가는 몸 동작이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주선과 우주복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모형 틀에 얼굴만 들이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놀이동산에서 캐릭터 뒤에 가서 앞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전면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처럼 모형 틀에 얼굴만 내밀고 있으면 저런 행동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영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동작은 우주복을 입고 절대 불가능한 동작인데 말이죠.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소연 씨는 절대 우주에 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이소연 씨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에 방송 장비 세팅하고 카메라맨이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방송 카메라맨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앞에 단순 보안 카메라가 아주 작은 것이 달려 있다고 하면 왜 그쪽 방향의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작은 카메라는 당연히 그 영상이 관제센터에 전달될 텐데 마치 TV 화면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 있어요. 이것 역시 수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자,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로 가라고 했더니 우주로 안 가고 그냥 옆으로 쭉 가다가 고도를 점점점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상 40k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밀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멀리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밀도표를 보게 되면 지상 40km 이상의 밀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는 비행기를 합친 밀도보다도 더 높은 밀도를 날개 아래에 마찰 지수로 올려주면은 비행기는 위로 뜨게 되고 공기 마찰 지수가 떨어지면 비행기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하늘에서 밀도 구덩이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그 밀도 구덩이를 통과할 때 갑자기 아래로 3m에서 5m가량 툭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체가 툭 떨어진 다음에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는데요. 툭 떨어질 때 그 느낌은 놀이기구를 타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는 하늘에 공기 밀도가 없으면 절대로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도 구덩이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항공사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을 걸 믿어야죠. 그런 급류가 위에서 아래로 분다면 비행기는 좌우로 요동치면서 서서히 추락을 해야 정상이 되는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냐면 발판을 딛고 있는데 발판이 사라져버려서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약 3m에서 5m가량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밀도 구동이란 하늘에 일정한 밀도가 골고루 유지되고 있는데 특정 하늘에서는 공기가 더 따뜻해져서 그곳을 우연히 통과하는 비행기가 날개 아래에 밀도가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찬 공기들이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개 아래로 찬 공기들을 마찰시키면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따뜻한 공기를 만났을 때 날개 아래쪽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로켓 뒷공무니에 밀도 폭발을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다가 산소가 부족한 지상 20-30km만 올라가도 로켓은 제대로 연소가 안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산소대를 만나게 되면 수평으로 쭉 멀리 바다에 날아가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우주로 간다는 로켓들의 무덤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늘 위에 밀도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무리 밑에 불을 붙여보세요. 그 로켓의 아랫부분에 폭발력을 받아줄 밀도가 없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늪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봐야 아래로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듯이 하늘에 밀도가 없다면 절대로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기초 물리학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물체의 밀도보다도 더 많은 힘이 아랫부분에 가해져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료 폭발의 팽창력도 하부의 밀도를 때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부에 그 폭발력을 받아줄 수 있는 밀도층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중력 탈출하려면은 중력 공식에 뭐 탈출하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공식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공식들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밀도 문제인데요. 밀도 문제를 해결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던 말던 할 텐데 공기 밀도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간다는 로켓들 전부 처음에는 수직으로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꺾어서 고도를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풍덩 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밀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소연 씨 어떻게 물리 법칙 모조리 무시하면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주에 나갔다고 가정하고 우주 정거장에서도 또 불가능한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집니다. 우주 정거장에 가서 우리나라 9시 뉴스와 실시간 인터뷰를 했는데요. 방송 딜레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주정거장 이소연입니다. 좀 지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우크라이나를 지났고요. 볼가강 상공을 마치 바로 옆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생방송인데도 아무런 딜레이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지상 400km 높이에서 지구와 다이렉트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러시아 기지국과 다이렉트로 통화가 되었고 그 러시아 기지국에서 한국의 지상파 방송과 또 연결을 해서 딜레이가 전혀 없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특수한 외계 기술이 있든지 미국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이 있나 봅니다. 미국에서 들으면은 황당할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요즘도 미국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우주 정거장과 인터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딜레이가 3초, 5초, 7초 이렇게 딜레이가 있다고 설정을 해놓고 쇼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우주 정거장과의 통화에서도 딜레이가 있어서 뜸을 들이면서 통화를 하는 연출을 했었는데요. Do you hear me? Yes, sir. We have you loud and clear. Well, that's what we like. Great American equipment that works. And this isn't easy. Yeah, we like that too. It's very exciting. 그런데 우리 이소연 씨가 우주에 있었다는 2008년, 지금부터 12년 전인데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서 지상의 공중파 방송과 딜레이가 전혀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한 주최 측의 실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속였는데 미처 생각 못했던 통신 딜레이를 1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뽀록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지역의 외부 중계 차량과 연결되면 통신 딜레이가 1초, 2초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서 공중파 9시 뉴스, 라이브 뉴스에 딜레이가 1초도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 우주에 있었다면 즉문즉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엄청난 통신 기술을 숨기고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통신 딜레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심지어 라디오 방송과도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우주에서 했는데요. 딜레이가 0.1초도 없는 아주 깔끔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소연 씨. 예,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소연 씨. 키가 한 3cm 컸습니다.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우주인이 키 되는 대로 데려가서 키 한번 재보라 그랬더니 167cm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3cm가 크는데 채 하루가 안 걸렸기 때문에 등하고 허리가 통증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이소연 씨 키가 하루 만에 3cm가 커져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우주에서 중력이 없어서 두둥실 떠 있으면 키가 쑥쑥 크는 건가요? 하루 만에 3cm 키가 커졌다면은 같은 논리로 지상에서 잠자고 나면 키가 쑥 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의 통증 역시 체중이 아래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데 우주에서 무중력에서 눌릴 것도 없을 텐데 왜 통증이 생길까요?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그 말을 해맑게 막 믿어줘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우주로 날아간 러시아 사람들이 이소연 씨를 위해서 그 경황 없는 처녀 출항 그 와중에도 고추장을 챙겨가서 우주에서 이소연 씨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 우주에 처음 나가면서 동료의 식생활까지 배려하고 있다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짧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에서도 여전히 모순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중력이란 설정 속에서 머리카락에 초강력 스프레이를 뿌려서 마치 무중력인 것처럼 연출을 걸어 놓았지만 무중력에서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펄럭이면서 자유분방한 머리카락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연출할 수 없으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잔뜩 뿌려서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연출을 한 것인데요. 비교해 보시면 머리카락이 위로 고정되어 있지만 끝 부분은 항상 화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는 영상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묶고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서 마네킹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머리카락 끝 부분이 항상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절대 무중력 공간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프에 매달려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데요. 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이라고 연출을 했습니다. 무중력인데 왜 다른 지구 중력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까? 우주에 중력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는 무중력인데 달은 왜 도망을 못 가고 엄청난 지구 중력에 끄잡혀서 탈출도 못하고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지구 중력이 달을 끄잡아 당기고 있는데 우주선 안에는 왜 무중력이죠? 뿐만 아니라 달도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달이 바닷물을 이리저리 막 잡아 돌린다고 조수 간만의 차를 발생시킨다고 과학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쳤어요. 지구 중력의 16%나 되는 중력이 달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중력 때문에 막대한 바닷물이 몰려갔다가 몰려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무중력으로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허구가 잘 드러나는 치명적 오류가 됩니다. 우주가 무중력이라면 우주정거장에서 두둥실 떠 있는 것이 맞고요. 달은 지구를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달을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이 존재한다면 우주정거장 안에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 미래의 과학자님들 이 모순점 한번 시원하게 풀어줘 보세요. 우주에 중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모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점 투성이인데요. 이소연 씨는 러시아 우주선 시스템을 타고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우주에서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고 귀한 캡슐을 타고 내려올 때의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여러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말했었는데요. 지구로 진입할 때 기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불이 붙은 채로 내려오다가 도중에 정상화되어서 활활 불에 타면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귀한 캡슐이 마 22.3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3분만 지나면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정상인데요. 귀한 캡슐은 스스로 떨어지는 속도를 감속시킨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직선 추락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으로 추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떨어지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마 2.3의 속도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살짝 바꾸게 되면 9G 이상의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 역시도 사람을 위협하는데요.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전투기 뒷좌석에 있던 아나운서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소연 씨는 저 비행기의 속도보다 최소 1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여유만만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옆에 있는 팀장과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일반 뉴스 기자가 2.3G 그러니까 마 2.3의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버티는 내성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잠시도 그냥 있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흡흡 하는 소리를 질러서 몸에 있는 피들이 몸에서 탈출하려는 고통을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실험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은 나와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빠를수록 엄청난 데미지가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소연 씨는 슈퍼우먼이어서 마 2.3에서 가속에 따른 데미지가 9G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소연 씨는 마 22.3의 속도로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까지 했으니까 그 데미지를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90G 이상 되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연하게 창밖의 상황들을 모조리 관찰하면서 자신의 궁금증을 옆에 있는 팀장에게 질문까지 하면서 태연하게 내려올 수 있다면 이소연 씨는 슈퍼맨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2G를 버티는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그 정도 속도로 내려오면서 공기층에 충돌할 때 그 충격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포가 되어 버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식한 속도로 내려오면서 낙하산을 펴서 시속 27,000km 속도에서 시속 800km 속도까지 무려 33배나 추락하는 각도만 가지고 감속을 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시속 800km에서 보조 낙하산을 펼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속 800km로 달리는 물체에 낙하산이 버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특수한 소재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수 소재 없습니다. 과학의 거짓말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수 신소재예요. 자신들의 불합리한 이론을 감추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특수 소재입니다. 가벼우면 약하고 무거우면 튼튼한 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특수 신소재 낙하산 끈을 소개합니다. 자, 이것이 기관 캡슐의 보조 낙하산인데요. 그 낙하산의 끈입니다. 자, 이건 에사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우주센터가 발표한 영상이니까 믿고 봐주셔도 되는데요. 나사나 에사나 다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지막지한 신소재, 너무나 슬림한 저 끈 한 줄기가 사람 3명이 저 안에 타고 있고 캡슐의 중량 또한 엄청나고 떨어지는 속도 역시 시속 800km로 아래로 내려 꽂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냘픈 줄이 낙하산을 버텨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신소재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해져 버려요. 우리는 나사가 말하면 그것은 곧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버립니다.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기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귀한 캡슐은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귀한 캡슐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밀도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연출해서 여러분들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로켓, 우주 정거장, 귀한 캡슐, 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다양한 모순점이 여러분들 생각에 한 개라도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 모순점이 풀려야 우주가 있고 우주 정거장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무조건 우주는 있고 제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쇠뇌입니다. 쇠뇌는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똑똑한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이 쇠뇌예요.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쇠뇌 당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기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게 돼요. 설마 모든 나라들이 담합해서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은 들지만
괜히 머리 복잡하고 그만 생각할래 하고 넘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을 계속 살게 되실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세력이 지금도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서민들을 통제하면서 컨트롤하고 개 돼지처럼 사육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우주인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상 40km 이상 올라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천주교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출발 전에 천주교의 의식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은 항상 왼손에 가방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오른손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에서 돌아왔다고 할 때에는 또 천주교식으로 자기들만의 의식을 꼭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가 천주교를 포장하고 있는 사탄교거든요. 우주인들은 절대 우주인이 아니고 일루미나티의 종교 의식을 치르는 사이비 사탄교의 광신자들이에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빨리 깨어나서 다가오는 뉴월드 오더의 황당한 시스템에서 탈출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존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